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게임 대장 NC소프트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리니지 형제의 저력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영업이익이 날아올랐습니다. 영업이익이 2,1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가까이 올랐고요. 매출액도 5,800억 원대, 2018년 이후에 분기 매출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리니지 M이 세상에 나온 지 이제 3년 차가 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 받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게임주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게임은 신작으로 먹고 산다. 신작에 대한 기대로 먹고 사는 게 게임주인데, 요즘 신작 출시 기대감이 많이 없었다가 이번에 나오는 거 보니까 블레이드 앤 소울 2 내년 1분기 대만에 나오고 국내외 계속해서 줄줄이 나올 거다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요. 네. NC소프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앵커님 게임 별로 안 좋아하시죠? 아니요, 저 깸순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예, 블레이드 앤 소울트를 그렇게 발음 안 하는데요. 불소 앤2 어떻게 발음하나요? 불소프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예, 게임 어떤 이런 아저씨들 좋아하는 게임이 아니라 네. 약간 캐주얼한 게임 좋아하시나 보죠? 네, 맞아요. 예, 그럼 아직 심오한 게임의 경지에 도달을 못 하신 겁니다. 네, 갈 길이 멉니다. 예. 예, 조금 더 분발하시고요. 네, 근데 일단 NC소프트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NC소프트를 비롯해서 다른 게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주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신규 게임을 내야 되는데 계속 신규 게임을 내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택근무하고 효율이 좀 잘 안 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정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높고요. 보통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으면 주가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다 알겠고 실적 좋은 거 알겠고 그 다음에 뭐냐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쪽이 아직 안 나오게 되면 여전히 주가에는 답보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불소2 네.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적어도 올해 안에 베타 서비스 하겠다라는 쪽을 얘기를 했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소소하게 나오는 퓨저라든가 음악 게임이죠. 콘솔 게임입니다. 네. 이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K-팝 팬덤을 활용한 유니버스 네. 이런 쪽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목말라 하는 거는 신작입니다. 이쪽이 아직 확인되지 못하게 되면 게임주 전반적으로도 뭔가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NC소프트 아무래도 신작이 언제 출시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줘야 그렇죠. 주가가 좀 반응을 해줄 것 같고요. 그럼 NC 말고 다른 게임주들은 어떤 시선이신지요? 제일 큰 형님이 그런데 나머지들은 좀 그냥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웹젠 정도만 웹젠, 그래도 네. 중국에서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게임들 중에서 탑픽을 고르라고 하게 되면 웹젠이나 아니면 실적 괜찮은 네오위즈 정도. 네오위즈 예, 웹젠. 이 정도가 네.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아직 그렇게 관심이 크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웹젠은 좀 떨어지고 있고요. 네오위즈 강하게 좀 올라가는 흐름인데요. 두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네, 메디톡스 보유하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 참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난번에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쓰게 되면서 품목 허가 취소를 받았었고 이번에는 네. 국가 수출 승인을 받지 않고 그런 수출했다라는 혐의 받으면서 이번에 또다시 5개 품목에 대해서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제 대웅제약과의 소송전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일주일 정도 결과가 후면 나오게 될 텐데 네.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고요. 휴젤이 그 사이에서 반사이익 제대로 누릴 거다라는 평가, 기대감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메디톡스 논란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네. 그중에서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대웅제약과의 결론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식약처가 먼저 이런 허가 취소 관련된 얘기 나오다 보니까 약간 어떤 갈 길을 좀 잃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대응하시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타개해서 뭔가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점 매수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반등했을 때 정리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매도 관점.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다 얘기 나오는 거는 휴젤이 반사이익이다라는 관점과 함께 또 관련돼서 휴메딕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이쪽도 약간 같이 관련된 쪽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메디톡스에 관련된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관점 쪽에서 원래 이쪽 관련된 쪽에서는 또 코로나19 피해 섹터도 되긴 되는데 네. 아직 좀 그렇게 크게 반응을 못한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워낙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니까요. 메디톡스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다면 조금씩 매도 관점 취해보자라는 의견 주신 거죠? 네, 일단 혹시나 이런 악재를 이겨내고 조금 더 반등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일단 비중 축소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축소해보도록 하겠고요. 휴젤과 휴메딕스를 조금 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자, 국내 정유사들의 3분기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조 단위의 적자를 냈던 정유사들이 적자를 탈출하고 있는데요. 네. 이익 개선폭은 GS가 가장 컸습니다. GS 칼텍스요. 원유값 상승에 힘을 받았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제 마진 자체가 개선이 돼야 완연한 실적 반등이 나올 거다. 네. 대립각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정유주들 지금 담아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지금 담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담으란 사람이 누구죠? 기사 보니까요. 정유주들 4분기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예. 이야기도 있고요. 네, 기사란 분이 쓰셨나 보죠. 네. 네.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지금 정유사를 바라봤을 때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재고 평가 이익이라고 합니다. 네. 까지 갖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평가 이익이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 부분은 유가가 또 흔들리게 되면 언제 어떻게 또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약간 불확실한 이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말씀하셨던 지금 정제 마진 그렇게 크게 변화 없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가 회복이 되느냐 여부가 중요할 텐데 이쪽을 또 바라보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동량이라든가 또 네. 사람들의 이동이 확인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수준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게다가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정유사들이 이제 과연 이제 대세가 석유화학 쪽이 아니죠. 그 다음 흐름은 일단 친환경 쪽입니다. 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가듯이 이런 식으로 친환경 관련된 쪽의 변화를 계속 꾸준히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GS나 나머지 정유사들도 이런 쪽에 대한 변화를 확인이 돼야 그다음에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를 보여주는 게 SK 이노베이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지금 정제 마진이나 어떤 유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도만 가지고 대응하기 좀 힘들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반등 시에 매도 관점적으로 보시면서 네. 차라리 큰 대세의 트렌드에 맞게 따라가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유주에 대한 관점 조금은 부정적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친환경 모멘텀을 얻고 가는 SK 이노베이션은 좋다라는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열어볼게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종목이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한솔케미칼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이투자증권에서 21만 원까지 내놨고 신한금투 줄줄이 상향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이 17만 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데 엄청 올라갈 거다. 이런 걸로 풀이해 볼 수 있잖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가져가는 종목인데 한솔케미칼 어때요? 예전에도 좋게 봤고 지금도 좋게 봅니다. 네, 네.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고 IT 부품 쪽에 삼성전기 올라가고 있고 네. 그럼 IT 소재 쪽의 대표 주자 한솔케미칼은 왜 이래?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실적이 떨어져? 아니죠. 이번 3분기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실적 성장세 뚜렷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직전에 18만 원대 고점인데 당연히 돌파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살짝 걸려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만 본다고 하더라도 과산화수소는 당연히 지금 중요하게 쓰이는 쪽이고요. 2차 전지 쪽에서 음극재 바인더 이 관련된 소재 당연히 기대감이 높고요. 자회사 중에 테이펙스 또 실적 잘 나옵니다. 네. 몇 가지 세 개만 말씀드렸는데 벌써 모멘텀 부자죠. 네. 네, 그런 쪽에서 20만 원대는 충분히 시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궁금했습니다.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